안녕하세요. 선한러로쌤입니다.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미증시는 전일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21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고 있죠. 이번 주 후반에서 이제 완만하게 만들고 다져준 다음에 다음 주 정도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먼저 치고 갈 수도 있고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래도 쉬더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밑으로 한번 이렇게 슬쩍 흔들더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완벽하게 이탈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리꽂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요 역해된 숄더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여기를 조금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역해된 숄더 모양을 만들어가는 이런 바닥을 완성해가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전일 하락은 했지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역해된 숄더 혹은 여기서 조금 올라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12,000에서 저항받고 역해된 숄더 만드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닥을 현재는 다져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빅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있는 이벤트만 해도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을 하지 마라. 이건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미리 얘기하고 있죠. 그냥 안 좋게 나오는 거를 미리 이번 주 초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PI, 내일 PPI 발표되고 나면은 이제 소매 판매까지 발표되고 한 주에 이제 빅 이벤트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데 CPI랑 이제 베이지북 정도가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거는 예상치를 부합만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다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는 지속되지만 3분기를 정점을 찍고 4분기부터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고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0.5%포인트 인상을 했고 3번 연속 금리 인상을 했죠. 다 최초다라고 하는데 자,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장중 저점에서부터는 지수가 오히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해도 제한적인 하락이고 상승을 해도 제한적인 상승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는 요 구간인 것 같아요. 이 코스피 200 지수 307.50 환산지수로는 2435라고 나왔는데 이거 정확한 환산지수가 아닙니다. 코스피 200 기준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오차가 범위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믿지 않더라도 요 근처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7에서 10포인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107.5 이 포인트 이 구간을 막아놨죠.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좀 부담되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이 구간을 못 넘어간다? 그러면은 2350포인트 이상 정도 내일 이렇게 장중에 치고 가더라도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내일 잘 봐야 되는 거는 요 307.5포인트 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서 열어줘야지 위쪽으로 한번 싹 치고 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2300 후반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까지 열린다.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현재 지수권에서 막힐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약간은 내려갈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내려가기보다는 위쪽 방향을 보고는 있는데 오늘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위쪽 방향으로 조금 보고는 있는데 이 구간 안 열어준 말짱꽝이다.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내려온다 라는 거 내일 요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400포인트 이탈하고 있는 다중바닥 그리는 모양이죠. 미국장이 더 밀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역해든 숄더를 한 번 더 밀려야 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코스피는 이제 좀 그만 밀려도 되는 구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을 지금 거의 완성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지금 750포인트까지 회복된 다음에 여기서 양봉 하나만 예쁘게 세워주면 되는데 다음 주 초까지만 잘 버티면 돼요. 다음 주 초까지만 잘 버티면은 여기서 완성할 수 있고 만약에 밀려도 코스닥은 이런 3중바닥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3중바닥 정도가 되는 거고 일단 바닥 두 개 다졌으니까
이 구간 잘 유지해준다. 750, 740 구간 사이에서 잘 유지해주고 위로 한번 튀어 올라오면 바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이 바닥을 먼저 완성하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코스닥 뭐 시총상위 대형주,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대형주들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코스닥이 올라온 게 여러분들 계좌에는 더 도움이 되고 더 회복이 빠를 수 있다라는 것.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이 뭐 시원찮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보합권이었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소폭 강세. 이 강세 유지되지 못했죠. 일본 마이크론 디램 라인이 정전됐다라고 하는데, 뭐 원래는 이게 엘피다였죠. 마이크론이 인수한 겁니다. 원래는 마이크론이 아니라 엘피다가 세계 3위 디램 업체였는데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인수해 간 거죠. 그래서 일본의 디램 라인 정전이 났다. 반도체 쪽은 정전 한번 나면 그거 싹 폐기해야 됩니다. 그 구간에 있던 거는. 그래서 이 타격이 4분기랑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그 구간에서 조금 어렵게 올라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오히려 나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재고가 좀 덜 쌓이는 역할, 그리고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한미반도체나 최근에 좀 밀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시 13,500원 회복하는 거 중요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회복하는 거 양호합니다. 13,000원 회복해서 안착해준다. 긍정적인 효과 만들 수 있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양호한 흐름, 한솔케미칼도 뭐 양호한 흐름, 바닥에서 이제 조금 이제 빼꼼하는 수준인데 바닥을 다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닌데 반등 수준은 된다. 반등 정도 나오는 수준, 이 정도로 보시고, 의미 있는 거는 요 테크인 같은 게 의미를 좀 갖는데, 이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16,500원 이 구간을 회복하면서 이제 빠르게 좀 치고 갔어야 되는데 오늘 한 18,000원까지도 회복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 아주 가벼운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거래량 많이 실었고 위에 이제 악성 매물 일부는 좀 처리를 했죠. 자, 그러면은 바닥 완성하고 올라갈 채비는 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 테크인 같은 경우가 조금 움직임이 양호한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차가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 노조와 합의할 때 국내 공장 미래 투자에 대해서 특별합의서 적었는데 그 내용에 2023년에 신공장 착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공개가 되니까 이제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위아, 뭐 실적도 양호할 거라고 하고요. 현대위아 같은 이런 부품주들, 현대모비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바닥에서 멋지게 딱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원래 현대차 부품 하면은 1차로 많이 봤던 게 과거에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요즘에는 전기차 관련 쪽에 좀 밀려가지고 좀 뒷전이 돼 있긴 한데, 성우하이텍,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SL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바닥이 아니라 밀려있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한 번, 두 번 건드리고 세 번째부터는 돌파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번 아니면 다음 번 정도에 돌파를 해야 되고, 잘못하면은 밀리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가줄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31,500원 넘어가는지 SL 잘 보시고요. 못 넘어가면 여기가 저항 구간이니까 매도 자리죠. 이제는 매도 자리 구간을 찾는 거고, 저항을 돌파해야지 더 들고 가는 겁니다. 뭐 화신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SL 화신이 가장 대표적으로 저항을 두드리고 있죠. 화신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5월 중순부터 계속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드디어 돌파가 되는지 이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이제 배기가스 관련해서 이제 뭐 조사 나오면서 SL 화신 이런 거 밀리면은 기회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저항 구간 올라오죠. 요것만 해도 짭짤해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10%씩은 그냥 쉽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뭐 현대공업, 뭐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
바이오주들은 순환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약세장에 이제 경기 방어성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코로나19나 원숭이 두창 같은 이슈들, 그리고 각종 기업들의 그 임상 관련 진행 사실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워낙 많이 밀려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HLB 같은 경우는 근거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결과가 나쁘다라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결과도 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뭐 현재는 보고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은 진양권 회장님은 뭐 거의 이 시대의 사기꾼 소리를 이제 주주분들께 듣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좋게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오고 항암제가 나오고 해야 좋겠죠. 심지어 뭐 경구용이니까 더 편리하기도 하고요. 자, 뭐 랩지노믹스나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좋은 모습 많이 보였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메지온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약한데 최근에 흥보하면서 흐름 정도는 만들고 있어요. 여기 한번 탁 치고 올라가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반등의 흐름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엔터주가 참 좋죠.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CJENM 같은 무거운 종목이 치고 올라오면서 21선 올라왔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지금 75,000원 저항 구간에 좀 막현이 있는데 21선 이제 꼬리 말아 올리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돌파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A스토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너무 좋다 보니까 31,000원도 돌파했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이제 A스토리의 박은빈 씨 이제 소속사로 기존의 뭐 버키 스튜디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정재 씨 관련해서. 그래서 갤럭시 머니터리가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고, 이제 버키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이 이제 13개 부분, 에미상의 13개 부분에 이제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9월에 발표가 되는데 뭐 후보에 13개나 올라온 것만 해도 뭐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다. 뭐 A스토리 후발주로 버킷 스튜디오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자리 찾아오고 있고, 사마 네트워크스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레몽레인,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콘텐츠주, 엔터주 같이 다순환매가 돌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JYP 같은 경우 가장 뭐 안정적인 종목이다. 실적으로 보나 기업 내용으로 보나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무스하게 뭐 급하지 않게 스무스하게 올라오고 있고, SM 같은 경우도 양호하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SM은 SM도 괜찮지만 뭐 DOU나 SMCNC,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를 같이 볼 수 있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핑크 컴백한다라는 소식, 거기에 월드 투어 진행한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선도 말아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더라도 치고 올라가서 쉬던지 여기서 쉬던지 둘 다 괜찮습니다. 잠깐 쉬더라도 다시 한번 또 회복되는 구간은 보일 수 있겠죠. YG 플러스 같이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가 위쪽에서 죽지를 않고 있어요. 쉴 때 상승했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올라가면은 기존에 올라왔던 고점을 돌파하면 상승의 N자형인데, 이 상승의 N자형이 강하면은 조정을 아래로 이렇게 받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받는다. 횡보형 상승 N자형이 있는데, 이게 더 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내려가야 되는 구간에서 누군가는 매수해서 받쳐주고 있는 거다 설명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강한 거, 거의 안 나오는 게 횡보도 옆으로 횡보하는 게 아니라 약간 우상향하면서 횡보하면서 치고 가는 게, 이런 모양이 정말 가끔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모양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한번 이렇게 치고 가는 것도 뭐 열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꼬리 말려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보면서, 수급동이랑 보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느려요. 이게 시총이 높다 보니까 큰 돈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하이브는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속도감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게임즈 쪽 넵튠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중국 판호 발급 이 게임 부분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판호로 발급이라고 중국에 표현을 하는데 이 넵튠의 자회사 님블유련의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이 판호 발급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서 넵튠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 펄어비스, 룽투코리아, 데브 시스터즈, 액터즈 소프트 다 움직이긴 했는데 넵튠이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넵튠 보실 때는 카카오 게임즈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좀 약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eptune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부에서 미러시티를 통해 이제 메타버스 도시 구축하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최근에 이제 순환매 좀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삼성에서도 로블록스의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에 다시 한번 이제 메이가 쏠릴 수 있다. 순환이 돌 수 있다. 누누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맥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메이드라던가 오늘 맥스트 양호했죠. 근데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9% 밀려도 별로 티도 안 나요. 이게 짧지만 9%입니다. 2만 원은 넘어가 줘야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위메이드라던가 컴투스 홀딩스라던가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알차라, M게임, YJ 게임 중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쪽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점점 생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 생각하시면 돼요. 진에어 같은 경우가 14,500원 돌파 시도했는데 돌파는 못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리오프닝 쪽에 대한항공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여객선에다가 그냥 화물 실어 날릴 수 있으니까, 근데 LCC항공사는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CC항공사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날개를 펴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모두 투어나 노랑풍선 이런 여행 관련주까지도 움직임이 나왔으면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죠.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이 카지노주까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차라리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해는 가죠. 이쪽은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에 순환매 좀 돌지 않겠느냐. 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21선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조정까지도 예쁘게 받고 있죠. 자, 이번 주반이면은 21선 꼬리 말아올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고 한 차례 시세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 기술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아직 출발을 안 했고요. 오늘 루트로닉 같은 경우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18,500원 요 구간 돌파하면 긍정적인 효과 만들 수 있는데 거래량은 실어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로닉이나 제이시스 메디칼 아니면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보시면 되는데, 클래시스랑 하이로닉이 아직 출발을 안 했다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루트로닉이 출발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로봇 관련주는 지금 오늘 이제 로보티즈라던가 아니면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로보로봇, 휴림로봇, 에브리봇, 로보스타, 티로보틱스, 아진엑스텍, 사이맥스맥 많죠. 이런 종목들 그냥 순환이 한번 돌 수 있다. 이제 그럴 때가 왔다 보시면 되고, 오늘 웹스 같은 종목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좀 기대감을 모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건주 얘기가 나오는데 현대건설기계, 현대해보다임, 해인, 수산중공업, SY, 범한건영, 삼부토 이런 종목들 다 엮여 있다. 기존부터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체크하시고요. UAM 관련주들이 좀 오래 쉬네요. 이쪽이 네온테크가 아마 4,500원 구간만 회복해주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온테크 아니면 베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21선 정도는 올라가 줘야겠죠. 베셀, 파이버 프로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카본,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관련주들 슬슬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21선 돌파하면 그때 보셔도 됩니다. 미리 들어가시진 않아도 돼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꾸준히 순환매 기대감 있으니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빅 이벤트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존에는 우려감 때문에 밀렸다가 시작되니까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내일 만기일도 너무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상승이 정체돼도 뭐 2300 이탈해서 뭐 계속 뭐 아래로 파고들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아직은 약세장이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바닥 다지는 이 기간 잘 넘기시면은 또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기회에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